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1월 7일 바로 내일 날짜죠. 소액주주연대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 면담에서는 유상증자 철회 및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대한 결정은 언론 보도로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이 철회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결정은 못 내리고요. 바로 이 공시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증 철회나 아니면 제2호 인수에 대한 철회 이런 부분들은 먼저 공시를 관련 공시를 정정을 하거나 그리고 이 투자 판단과 주요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수시 공시 없이 바로 언론 보도에 때리잖아요. 이거 공시 위반이 됩니다. 상장사들은 모두 다 공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첫 번째 설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소액주주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이 멤버십 채널에서는 벌써 대응 방안과 그다음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려놓은 상황이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참여 방법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투자 판단에 아마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은 유상증자 철회에 대한 논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아까 제가 설득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액주주 연대와 이런 면담까지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결정은 했다. 유상증자 철회할 거다. 제2호 인수도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제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공시를 먼저 내버리면은 이런 만남까지도 안 가져갑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 두 번의 반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의 반려가 있는 과정 속에서 금감원이 요구했던 부분들은 너네 그 증권신고서에서 소액주주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또 소통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해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어떤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만큼 내가 실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면담 자리를 가져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공시 때려버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 제2호 인수 관련된 거죠. 그리고 또 신규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소액주주 연대 및 일반 기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납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만드는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제품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납품을 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설비 투자를 더 늘려야지만 지금 공급량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이 되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반 주주분들께서도 유상증자 결국에 회사의 미래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분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 여기에서 제2호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2호.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제2호 인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신규 시설 그리고 또 공장 증설하고 인쇄 회로기판 더 만들기 위해서 생산 라인 빠르게 지금 늘려놓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래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공시로 주가 빠졌던 부분 금방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2호를 인수하겠다라는 것을 끼워 넣으면서 여기에서 주주들이 납득을 못했던 거고 여기에서 소액주주 연대도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주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계약서 내용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잠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공개한 공시의 첨부 문서입니다. 제8조 해제 관련돼서 첫 번째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상호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정이 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둘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부분 관련해서 서로 이 서류가 오고 갔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시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 부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 이거 이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한 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제이오의 귀책 사유가 있던 아니면 이수페타시스의 귀책 사유가 있던 서로 상호 간에 인수합병 관련해 가지고 구주, 신주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서 비밀 유지 협약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주주 간의 계약서상에 위반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제 해제를 요청을 하고 결국에는 계약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이수페타시스나 제이오가 서로 간에 상대방 간에 속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법원이나 기타 정부기관이 거래 종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 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금융감독원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권한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은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영향력. 그런데 직접적으로 너네들 합병하는 거나 인수하는 거 이런 거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거 가장 단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독점, 그다음에 하청업체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경제 체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런 영향력 행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간접적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면담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면담을 하게 된 게 현대차증권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주 간에 이 면담을 하는 간담회를 열겠다. 이렇게까지 금융감독원의 반려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주에 대한 설득 과정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 이거를 이수페타시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나 그리고 또 유증 철회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은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시가 먼저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공시는 아직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면담을 하겠다. 이건 바로 설득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면담을 하고 나서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소액주주 연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반발하는 내용에 대한 언론이 나오겠죠.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저 벤자민과 주식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이수페타시스 유증 이시로 11월 12일 최초 매수 의견 드리고요. 11월 14, 18 그리고 12월 2일 날 총 3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3일에는 15% 정도의 비중 조절 부분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의 수익 구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일 전량 매도 의견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수익 구간이니까요. 멤버십 채널에 참여해 계신 분들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이 유증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되고 유상증자 이벤트 주요 일정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공시 일정을 통한 매매가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정황상 소액주주 연대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유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나 철회, 제2호 인수에 대한 철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시를 내면 그만인데 면담이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했던 사항이었다라는 거.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지금 상황에서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은요. 제2호 인수에 대한 부분을 서로 첫 번째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해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증에 대한 자금 사용 목적 여기에 제2호 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 사용 목적을 제외시키고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유증에 대한 부분만 진행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 멤버십 채널에 입장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과 같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공시 이전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또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 일정만 본다라고 하면은 저 벤자민이 보는 주요 이벤트 일정 있죠. 그래서 권리락일, 그 다음에 1차 발행가 나오는 거,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거래되는 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주가 상장되는 날, 이런 이벤트들을 맞춰가지고 사고팔고 하면서 매매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는 제가 거의 초반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가 아직 유증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멤버십 채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냐? 이수페타시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이수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요. 이 종목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 투자에 대한 전략, 여기에 대해서 매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도, 여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판단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의견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종목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앞으로 투자 유망한 종목들, 신규 매수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매도 의견까지도 같이 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주식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는요. 저희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신규로 매수 의견 드린 종목에 대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기록하고 이런 레퍼런스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매수 의견 드리고 홀딩하고 있는 종목들 등락률에 대한 이런 자료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평균 단가 그리고 매수 의견을 언제 드렸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편입 이후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도 수익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외에 매도 의견 드리고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도 의견 드린 종목 이런 종목들도 다 기록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 이수페타시스 11월 12일 날 최초 매수 의견 드리고 오늘 매도 의견을 전량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는 30.35%.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요. 매도 의견일 지금 1월 6일 날 2개가 있고요. 1월 2일 날 그리고 12월 30일, 12월 23일, 12월 달만 하더라도요. 종목 수만 보면은요. 딱 16개네요. 그래서 이 16개 종목이 매도 의견 나갔는데 16개 중에서 딱 2종목 여기에 대해서 매도 의견 마이너스로 손절 나가는 거 이 종목들 이외에는 한번 보세요. 다 플러스로 수익 구간으로 저희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았던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70.64% 이게 바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었죠.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12월 9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13일 날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만 드린다라고 이걸 다 믿으실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텔레그램 채널에서 뭐라고 썼는지 언급을 어떻게 드렸었는지 하나만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12월 9일 단기 수익 종목 추천으로 해서요. 엑스게이트 5,400원에서 5,550원 부근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실제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시간은 오전 10시 5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분이었고요. 12월 12일 오후 8시 42분쯤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엑스게이트는 2연상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장에서 양자 관련주들 중 몇 가지 종목이 어제 오늘 연속으로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그래서 내일 장은 좀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이미 큰 수익 상황이라 웬만하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오후 저녁에 드렸습니다. 저녁에 오후 8시 42분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12월 13일 날 엑스게이트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전 9시 2분에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공시로 포착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제가 어떻게 언급을 드렸었냐면은
이스페타시스가 11월 8일 금요일 장 종료 후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했는데 월요일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럴 때 좋은 기업은 할인 매수 기회가 될 때가 있으며 23년도 SK이노베이션, 24년도 4월 에코앤드림, 24년도 9월 에코프로 HN 등 사례를 통해 매매에 대한 포착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다 포착해가지고 언급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상황 봐가지고 들어가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이스페타시스의 보고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매매 행태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11월 12일 날 그래서 매수를 최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규 매수 의견을 이날 드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들어가면서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들어가면서 반등하기 직전까지 원금을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1차 발행가 나오기 전까지 매수 기회를 좀 보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요, 이렇게 저 벤자민과 그리고 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과 종목에 대한 언급, 그리고 신규 매수 추천 종목, 그리고 추천한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레퍼런스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매도 의견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입장 반복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멤버십 가입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로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가격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월 이용료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용하실 때는요, 할인된 금액 25만 원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에 도움되는 이런 언급들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제 방식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로 가능하고요. 저희 멤버십 채널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요청하시면 발행도 지원하면서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채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식 종목의 추천과 매수 매도 의견이 첫 번째고요. 바로 수익 추구가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유와 근거를 포함한 리포트 형식의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정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아까도 12월 3일 날 제가 일부 매도 의견 드렸던 거, 부분 수익 실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그 보셨던 그런 레퍼런스 자료들 있죠? 그 날짜에 언급드렸던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그 종목명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입 및 문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멤버십 가입이나 추가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010-7549-6912번. 주식하는 사람들 공식 업무 폰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같은 경우는 검색으로 텔레그램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나오는 채널은 다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요, 검색 등을 통해서 아예 나오지 않게 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전화번호로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 채널 입장 방법 같은 경우도 링크를 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칭 채널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번호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식 전화번호 이외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번호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요, 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권투자, 펀드투자,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정보 잘 공유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